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기보기 행복이와 함께 행복을 그리는 행복 디자이너 리카입니다. 오늘은 우리 행복이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우주에서 무언가를 낚시를 하고 있나요? 네. 별 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별을 따는 행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행복을 건져 올리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시청자님들과 1월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니까 좀 마음이 더 진지해지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이 와칭이라 그런지 점점 더 광활한 우주로 이렇게 시야를 그리고 마음을 심상을 넓혀가고 키워가는 그런 느낌이 계속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이를 우주에서 이렇게 행복을 낚는 그런 이미지로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조금 바쁘게 좀 나머지 내용들을 전해드릴게요. 와칭 요술 그 두 번째, 나를 나무로 바라보면 효과가 100배. 여기에서 방법론적으로 페이지 97부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98, 99에 보면은 청중을 등장시켜라 라고 하네요. 한 사람이 한 가지를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라볼 때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도 한답니다. 이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국 올림픽 선수들의 심상화 훈련에도 그대로 활용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말기 암을 완치한 할머니의 기도도 10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신부님의 도움으로 완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로스 신부님께서는 19세기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활동했던 신부로 성자의 전 단계인 목자로 추대됐을 만큼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할머니께서 곧장 9일 기도로 들어가고 신부의 뼈 조각이 담긴 목걸이도 줄곧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암이 다 사라졌다며 놀랐다고 하네요. 근데 그녀는 계속 화학 치료만으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신부님이 제 암을 씻어내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또 그렸다고. 신부님과 함께 생생하게 꾸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그 책도 있어요. 다음에 또 그 책도 조금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와칭 요술 또 3번 세 번째는 과정을 바라보면은 쉽게 달성된다고 하네요. 관찰자 효과 수업 중에 남학생이 좀 느닷없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열심히 취직에 성공한 장면을 바라보면 정말 취직도 됐나요? 여기저기서 낄낄거리고 비웃는 웃음소리가 났다는데 많은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목표만 간절히 상상하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현실로 나타난다고 외쳐대고 있는 게 사실은 실상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펜실베니아 대학의 웨팅겐 교수는 졸업반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주 취직한 장면을 상상하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열심히 상상한 만큼 결실을 맺었는지 추적해 보았다고 하네요. 결과는 뜻밖에도 거꾸로였다고 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상상에 빠진 학생들일수록
취직률도 떨어졌고 보수도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살 빼기, 다이어트 심상화도 마찬가지. 살찐 여성들이 살이 쭉 빠진 자신의 미래 모습을 열심히 상상했는데도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체중이 더 증가했다고, 불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팸 교수도 학생들에게 며칠 뒤 지를 중간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장면을 매일 몇 분씩 상상해 보도록 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성적을 얻고 기뻐하는 장면을 생생히 떠올려 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심상화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왜 거꾸로 나오는 걸까? 꿈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한 17세 소녀는 이게 페이지 109페이지거든요. 고급 자가용을 손에 넣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포르쉐 승용차를 손에 넣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목표만 간절히 상상한 결과였을까?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2년 전에 친구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얻은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그것을 벼룩시장에 올려서 조금 더 나은 휴대전화와 맞바꾸었고, 그걸 다시 고급 mp3 아이팟으로 바꾸었고, 그 후 그것을 산악용 오토바이로 바꾸었고, 다시 오토바이를 애플사의 맥 노트북과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트북과 도요타 자동차를 바꾸자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분은 자동차가 이미 3대나 있는데 맥 노트북의 녹음 성능이 좋아서 갖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기에는 그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전동 골프차와 맞바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동 골프차를 다시 산업용 오토바이로 바꿨다가 일반 오토바이로 교환하고, 그것을 다시 수집가들이 탐내는 1975년산 포드 브론코로 바꿨고, 그걸 다시 은색 포르쉐로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뉴스가 됐던 미국의 오티즈군 실화라고 하네요. 그가 부지런히 이루어온 이런 무수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냥 막연하게 심상화만 했다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 결과는 그것을 막연하게 그리기만 하지 않고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왓칭 뉴스 조금 좀 빨리 진행해 가서 죄송한데 다음번에 더 좀 꼼꼼하게 왓칭은 다루어 볼 필요가 있는 책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읽으면서 하나하나 자기 것 하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왓칭 뉴스 그 4번째 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는데, 지능을 껑충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왓칭의 효과입니다. 두뇌를 바라보는 것.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능을 높게 바라보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지능은 정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줄기도 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에서 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페이지 141페이지에 보면은 창밖을 내다보면은 성적이 오른다. 무슨, 그런데 실제로 그 넓고 높은 곳에 이렇게 왓칭을 하게 되면은 아이디어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솟고 왠지 우주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행복이를 우주에서 뭔가 꿈을 낳는, 행복을 낳는 그런 모습으로 담아 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책의 내용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내용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가 잘 되는 거,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광장 이런 데 가면 또 걷다 보면 아이디어가 샘솟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그런 실험들도 거기에서 다루었는데, 평행 우주 양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평행 우주론도 여기에 좀 다루었고, 우주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정말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은 심신의 온갖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치유도 마찬가지, 그리고 기적을 이룬다는 거. 정말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를 놀래켰던 그 조인 롤링, 그 해리포터를 쓰신 작가죠. 이분도 기차 여행 중에 누군가가 머리에 아이디어를 확 집어넣는 느낌으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단숨에 그냥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에 아이디어를 확 집어넣은 것 같았어요. 그 아이디어가 전개되는 걸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나는 보았던 걸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미국의 시인인 롱펠로우도 자신의 뛰어난 작품이 투지가 아니라 대부분 갑작스런 영감에 의해 탄생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지난밤 나는 12시가 넘도록 난로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문득 에스프레소 호의 발라드 구상이 떠올랐다. 그 구상은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였다. 그래서 얼른 써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은 안 오고 다른 생각들이 역시 그림으로 계속 떠올랐다. 그래서 또 그 생각들을 추가했다. 전혀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몇 주씩 떠오르는 게 다 아니라 작품 전체가 그냥 통째로 떠올랐다.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떠오른다. 그 아이디어는 놀라운 힘으로 땅을 가르고 솟아올라 가지와 잎을 내밀며 꽃을 활짝 피운다. 그것들을 생생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정말 지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그 전에 굉장히 몰입했고 집중했다는 과정도 있습니다. 아까 꿈이 막연하게 심상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자, 굉장히 여기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네요. 잔악계나 생존에만 집착하는 요물 아미그달라, 페이지 167페이지에 보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얼핏 보면은 조금 도깨비 같은, 귀엽기도 하고 빨간 눈 이렇게 그런 모습인데 이게 우리 두뇌 속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페이지 167페이지. 근데 이것이 양쪽 뇌의 빨간 부위가 바로 분노, 증오, 슬픔, 절망, 공포 등 모든 부정적 감정에 불을 땡기는 아미그달라,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합니다. 이 아미그달라는 생존을 책임진 만큼 두뇌 한가운데의 변형계의 가장 깊숙한 곳에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나 기능은 원시 시대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생존의 위험이 닥치면 현대인도 원시인과 똑같이 폭발하고 증오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두뇌 과학자들이 원시적 두뇌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그달라에 주의를 하라.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의 자연 수명은 90초. 정신의학자인 카바트 진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 조용히 주시하노라면, 그냥 화를 억제하려고, 분노를 억제하려고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화가 났나? 내가 화가 났네.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 왜 그렇지? 하고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두뇌가 만들어내는 그 소용돌이의 경이로움을 느껴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때로는 분노에 파묻혀 치를 떨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것도 다 우리 스스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서 생겨나는 것인 만큼 그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뇌야, 고마워. 내 생존을 위해 이런 소용돌이 감정을 만들어내다니. 어차피 몇 번 만에 사라지겠지. 나에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을 선사하는 거니? 이렇게 반갑게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인사를 건네고 나면 어느새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 역시 조용히 주시하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90초 내에, 정말 1분하고 30초죠. 심호흡 크게 한번 들이쉬면서 날숨 들숨 날숨 한 3번 정도만 반복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는 뿌리 없는 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꺼진다고 알려주네요. 정말 대단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방법, 알고 실천만 한다면 정말 내 감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왓칭요술 그 6번째, 여기에는 그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의 원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아미그달라, 아까 말씀드렸죠. 원시적인 그 본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설득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왓칭요술 7번째, 상보성 원리로 인생이 갈린다. 인생을 가르는 거는 단순한 시각 차이.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아이가 놀이터에 놀러 가도 돼? 하고 엄마에게 물었는데 엄마는 안 돼. 아직 숙제도 안 했잖아. 똑같은 이 말을 긍정적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면, 놀이터에 놀러 가도 돼? 그럼 숙제하고 가면 되지.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이 먼저 오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게 아이가 숙제만 하면 갈 수 있네 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안 돼. 5분쯤 있다가 점심 먹어야 돼.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면 될까요?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돼? 그럼 물론이지. 5분 뒤 점심 먹고 실컷 놀아라. 정말 다르죠. 할 수 있는 것에, 그리고 긍정적인 것에 시각을 맞추어서 보면은 부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행복은 정말 환경, 운, 머리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점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장점이 점점 더 변화, 성장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왓칭요술 그 7번째까지 상보성 원리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진실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행복 메시지 전해드려야 할 것은,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작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아까 넓고 높은 곳에 가면은 아이디어나 이 지능도 달라진다고, 고무줄처럼 줄었다가 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넓게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은 나 자신의 속된 나보다는 더 크게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페이지 240페이지 여기서 보면은 나 이상의 나 바라보기 라는 부분에는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대단한 일을 해내는 분들의 그 일들을 갖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0페이지에 보면은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간은 우주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라고, 인간은 우주라고 불리는 전체의 티끌에 불과하다고, 인간은 자신을 우주와 분리된 개체로 보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정말 시각적인 착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착각이 인간을 고통의 감옥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비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를 연민의 감정으로 껴안고 살아야 정말 엄청나게 크나큰 우주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모든 정보를 이미 갖고 있다고. 그 공간에는 모든 설계도 그리고 모든 인생 방향의 열쇠까지 다 갖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칭, 관찰자 시점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감정도 들여다보고 나도 들여다보고 타인도 들여다보고 세상도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시점으로 바라만 본다면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가 없다는 거죠. 삶의 변화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면서요. 그렇다면 사랑하라. 좋은 것을 봄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쁜 것을 보기보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알고 있던 것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끊임없이 사랑으로 나 안에 있는 사랑의 샘이 샘솟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월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달 2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